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2%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 멘탈이 흔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멘탈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목개인 미쓰리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멘탈뿐만 아니라 시황관도 지금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전망할 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는데 확률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건요. 뭐니 해도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주식시장의 공식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펀드가 판매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이상 안착이 되면 전문가들의 전망이 바뀔 것이다. 그러한 공식을 가지고 얼마 전에 펀드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400포인트 안착하고 2,500포인트까지 이제 가는 그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 전문가들의 전망이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전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계단식 상승을 통해 연말에 2,800포인트 간다라는 전망으로 발표했고요. 그리고 베어링 자산운용 신광선 주식운영본부 선임가치 본부장이 올해 2,800선을 회복하고 내년에 3,000선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여러분들께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두 분들의 전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죄송하게도 이분들의 전망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꼭 박아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분들의 전망대로 간다면 미쓰리는 올해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대한민국 공식처럼 흘러가는 그런 주식시장 열리지 않을 것이다. 2023년 주식시장 상당히 까다롭다. 그리고 2,800선이 얼마나 높은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주린이 분들이 2,800, 2,900, 3,000 넘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2,400포인트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2,800포인트, 2,900포인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 주가가 딱 요거다. 주린이 분들이 잠깐 느꼈던 그 화려한 3,000포인트의 손맛은 코로나19가 갖다 준 어떤 꿈 같은 선물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2,800포인트 전망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다시 2,4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미쓰리는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쓰리가 올해 특히 2월달 상당히 까다로운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익히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그랬느냐? 아니거든요. 1월달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1월 효과 없다라고 했을 때 1월달 주식시장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까다로운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2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뉴욕 증시가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쭉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1월달 주식시장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2월달 주식시장이 왜 까다로울지 설명해드리면서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2월달에 발표되는 1월달 지표들이 반등할 것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금리 인상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뭐 다시 올라간다, 플러스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둔화 폭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그 이유는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 이 공식 저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지금 뉴욕 증시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2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왜 제가 웃겼는지 여러분들께서 너 미친년 아니야? 지금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요.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웃음을 지으실지 울어야 되실지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요. 2%대 하락했는데 다우지수가 2.06, S&P 500이 2.00, 나스닥이 2.50%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뉴욕 증시가 왜 하락했습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라서? 미국 경제가 겁나게 안 좋대요? 미국의 뭐 어떤 뭐 은행 같은 게 막 망했대요? 아니거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2023년 첫 번째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 의사록을 지켜보면서 경계감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경제지표 먼저 볼게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달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됐고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 PMI 지표를 설명드리면서 서비스업 지표가 제조업 지표보다 항상 좀 높게 나온다. 그리고 조금 변화되는 폭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표보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가벼워요. 쉽게 흔들립니다.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 50.5가 나왔습니다. PMI 지표 기준선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0.5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기준선을 회복했다. 그리고 살짝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8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8개월 전부터 계속 PMI 지표가 뚝뚝뚝뚝뚝 떨어졌는데 이제 50을 회복했으니까 이제 계속 쭉쭉쭉쭉쭉쭉 올라갈까요? 아니라고요. 마치 미쓰리가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 인플레이션 둔화폭이 축소됐을 거라고 전망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좋으면 다른 경제지표들이 다 술렁술렁 벌렁벌렁 거릴 거라고 했던 것처럼 1월달 주식시장이 좋은 그 흐름에 따라서 반등한 것뿐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인 거죠. 자,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달 제조업 PMI 지표는요. 4개월 만에 최고치이긴 한데 기준선 50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47.5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좋습니까? 아니라고요. 자꾸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건 뭡니까? 고용지표예요.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를 몇 달 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고용지표가 왜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연병, 아니 미국 고용이 그렇게 좋은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데 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기업들이 감원을 합니까? 미국 고용지표가 좋은 이유는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미국 국민들이 웬만해선 회사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급여도 좀 작지만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걱정한 취준생들이 내가 가고자 했던 회사를 위해서 오직 거기만 바라보고 다른 데 취직하지 않던 취준생들이 악착같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1만 명 증가는 약간 계절적인 그런 영향도 받았고요. 즉 미쓰리가 계속 주례장창 말씀드리는 미국 경제는 지금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당장 발표되는 지표들이 그렇습니다. 이날 발표된 서비스 PMI 지표가 경기 확장 국면인 기준선 50을 넘었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이렇게 회복이 된 이유는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아서기 때문이고요. 미쓰는 이미 이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2월달 주식시장이 까다롭다고 한 겁니다. 왜?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아서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폭이 덜 둔화될 것이며 다른 지표들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없는 것처럼 1월달 주식시장 영향을 받아서 살짝 술렁거릴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거든요. 이 뭐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2월달 주식시장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은 지금 우리 미국 경기 안 좋거든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주식시장 이 경제 분위기를 덜 벌렁벌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뭔가를 좀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 서포트라이트를 경제 지표에다가 맞춰놓고 야이씨 경제 안 좋네 이래버리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혹시 얘네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 경제 지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런 소매 판매 업체 실적을 가지고 봐봐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니야. 어떻게 연준이 막 금리 인상을 막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뭔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살짝 비틀어지긴 했는데요. 월마트와 홈디포가 대체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을 밑돌았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 뭐 미쓰리가 대충 생각했던 거와 비슷한 거죠.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것이다. 아니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연준 위원들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했어. 그리고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내부에서 지난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한 매파들의 발언들이 소개됐었다. 따라서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만약에 연준이 겁나게 연병할 매파적이었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 때리는 얘기죠. 왜냐?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시장에서 50bp 금리 인상 나는 주장했어. 뭔 소리야. 나는 지난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 2명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뭐라고요? 올해 투표권이 없다고요. 투표권이 계속 보유되는 미셸 보면 연준 이사가 연준의 목표치 2%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을 보면 3월달 FOMC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웃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표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던 1월달 FOMC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끝난 회의인데? 그리고요, 여러분,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중도 성향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그냥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는요, 뜨거우면 안 돼. 그냥 뉴욕 증시를 좀 누르기 위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블라블라 했던 것처럼 정말 조금만 제대로 팩트를 알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모르는 주린이들에게 공포감을 쏟아주고 있는 거죠. 야야야야, FOMC 회의에서 너 50bp 막 그런 얘기 나올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무섭지? 주식 팔아. 이렇게 시장을 눌러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소매업체들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금 딱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날 뉴욕 증시가요,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때문에 2%대 급락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은요, 신흥국 시장 작살납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하락했어요? 아니래잖아요. 그냥 미국 경제가 겁나 좋아서 연준이 정신 못 차리고 매파적인 성향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인 거죠. 좀 멀리 보기 위해서. 저는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급해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 옌병할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면은 내가 부동산 하지 왜 주식하냐? 주식 하루에도 막 위로 30, 아래로 30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실력이 없는데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골로 가기 딱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부동산보다는 좀 짧지만, 그리고 기회가 오면 여러 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주식에는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벤트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다 이제 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거를 매매했었고 뭘 했었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JW 생명과학 종목을 이익 실현했어요. 매도한 가격이 얼마냐면 12,800원이었고요. 어제 고가가 12,83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하는 건 뭐냐면 저는 고점을 잡아요. 고점을 잡을 줄 알아요. 단지 저점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SPG라는 종목을 추천했다가 꽤 오랫동안 이벤트 하시는 분들 힘들게 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뭐라고 약속드렸냐면 이제 좀 그 기다림을 짧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SPG 추천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종목을 그때보다 좀 짧게 매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주식을 왜 해? 라는 그런 생각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기회가 오면 이렇게 매매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종목에 매매하고 지금 저를 믿고 매매하시는데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 또 절대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잘 매도한 다음에 또 오히려 기다렸던 만큼 빨리빨리 매매해서 또 내가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매매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때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드리는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하락한다고 그냥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3월달 미쓰리는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금리 동결 되기 위해서 뉴욕 증시는 더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빠진다고 하잖아요. 다행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하락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하락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시장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인간 지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예,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